새벽 5시 반 강남 대형 백화점 갤러리아 센터의 지하 직원 출입구로 김정순이 들어섰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이 시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네요. 경비실 아저씨가 건네는 인사에 정수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답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고객들이 오지 않은 시간, 넓은 매장은 고요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정순의 몫은 늘 같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당당했던 어깨가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구석진 곳도 깨끗이 해주세요. 지나가던 매장 직원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할머니로 불리는 건 이미 익숙했습니다. 정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은 분주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VIP 자선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리허설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국 VIP들도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정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통역 일도 했었지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나이 50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청소 일이었습니다. 정순 아줌마, 행사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청소해 주세요. 박태호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정수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오후 2시 행사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수는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가 섞인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영어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문법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될 텐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청소하는 할머니가 영어를 한다는 말을 말이에요. 정수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매장 한 구석에서 정수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반 VIP 자선 행사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매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행사장 뒤편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중 복도로 박태호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와서 못 온다고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통사고라니, 그럼 통역은 누가 해요? 외국 VIP들이 벌써 도착했는데.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 과장, 당신 영어 할 줄 알죠? 저는 간단한 회화 정도만요. 동시 통역은 무리입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하지? 박 부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부장님,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해볼까요? 지금 시간에 30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드리지? 이번 행사 얼마나 중요한데. 박 부장의 한숨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걸레를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뭐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박 부장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정순을 보자 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나? 청소나 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순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움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영어 통역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영어를? 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통역 일도 해봤습니다. 박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청소하시는 분이 영어를 하신다고?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 할머니. 이거 실수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라고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외국인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VIP 손님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과 우아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저기 오신다. 어떻게 하지?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박 부장은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정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만약 실수라도 하면. 그럼 지금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정순의 말에 박 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국 손님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웰컴 투 갤러리어 센터. 저 멀리서 누군가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김 과장이 재촉했습니다. 박 부장은 정순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왔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자신이 그저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외국 VIP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호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박 부장이 마지막으로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정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걱정되는데.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십 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영어 토론 대회에서 우승했던 날, 첫 통역 의뢰를 받았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행사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셨다면 아니요. 하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할머니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분이 통역사예요? 설마 농담이겠지? 관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앞에 선 외국 VIP들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즈 씨 더 인터프러터? 정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마이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구두 애프터는 디스팅기슈트 게스츠. 이어서 나온 영어였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유창한 발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첫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순이 통역했습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t this special occasion.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선사업, 기부 방식, 세금 혜택 등 복잡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오래전 경험과는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머뭇거렸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외국 VIP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This is quite awkward. 정수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무대 아래 박 부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객석 앞자리에 앉은 외국인 한 명이 정순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된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의구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알아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도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성이 무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추억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순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순은 마이크를 놓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앞에 선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정순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성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남성이 정순을 가까이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정순 아줌마. 맞으시죠?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처드입니다. 리처드 박이에요. 순간 정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시골 마을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머물렀었지요.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혼자 있곤 했습니다. 정수는 그 소년을 자주 집으로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쳐줬고 아플 때는 돌봐줬습니다. 리처드. 그때 그 아이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리처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줌마가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정순도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자신감 없어 하던 소년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관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리처드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이분은 김정순 선생님입니다. 저의 은인이시죠. 박 부장과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 살 때 이분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밥도 먹여주시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리처드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외롭던 저에게 따뜻함을 주신 분입니다. 저의 또 다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잊지 않고 계속 공부했어요. 리처드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부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이 심어주신 자신감 때문이에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통역을 해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실력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순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마워요, 리처드.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복잡한 용어가 나와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리처드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눈짓으로, 때로는 작은 몸짓으로 말이었습니다. 자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To ensure transparency in our charitable work, we will introduce a new system. 정순의 통역이 매끄러워졌습니다. 관객들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박 부장이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외국 VIP들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Excellent interpretation. Thank you. You did a wonderful job.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릴 때 하신 말씀이 맞았네요.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특별한 분이라는 걸 오늘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서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행사장을 나서며 정순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와의 재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순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VIP들과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정순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정중하게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정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순 선생님을 우리 백화점의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정순의 말에 사람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만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처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선생님다운 말씀이네요. 박태호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순 씨, 아니, 정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박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행사장이 정리될 무렵 리처드가 정순과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리처드. 정말 잘 자랐구나. 정수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거든요. 리처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정순이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 꼭 받으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정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골에 사는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엄마가 나왔더라고요. 딸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 대수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엄마야. 변한 건 없어?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정말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오늘의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에 출근한 정순을 향해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정수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었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였습니다. 오전에 리처드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래, 좋구나. 둘은 백화점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들 같았습니다. 선생님, 행복해 보이세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 정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은 자신의 일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존경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백화점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